네, 지금부터 청양, 부여, 지천댐 건설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천댐 건설 관련해서 충남도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천댐 건설은 물이라는 큰 자원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지 미래를 준비한다는 큰 틀 속에서 고민하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이죠. 특히 우리 도는 만성 물 부족 지역으로 용수의 80% 이상을 배청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31년부터는 수유량이 공급량을 초과를 해서 2035년이면 하루 18만 톤의 용수가 부족을 합니다. 지천은 지형적인 여건과 풍부한 수량으로 충남에서는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유일한 최적지이고 충남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입니다. 도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기후 대응댐 예정지 14개소에 대해서 후보지로 10군데를 선정을 하고 나머지 4군데 중에서 그 반대가 심한 군데는 보류지로 분류 예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천댐은 저희 충남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후보 안으로 반영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도에서 찬반 양측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일방적 피해와 불편만 강요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환경부와 도에서는 댐 건설 지역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댐 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 지원이 330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도에서도 1,000억 원 추가 지원하여 주거, 산업, 농축산, 관광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군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 및 앵커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스물지역 주민 30에서 40가구씩 모여 살 수 있게 이주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생계를 위해 도에서 추가로 태양광, 스마트팜, 대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축사 현대화,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축산 기반도 마련하고 전망대, 출렁다리 등 관광, 명소화 계획도 수립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외에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들을 재구성, 확정을 하겠습니다. 지천댐은 단순한 물관리를 넘어 충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제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의체에서 논의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지역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촘촘히 좀 챙기는 그러한 절차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지금 한 2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반대측 주장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 숙박 음식업 공장 설립 제한 없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이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않겠다 이미 얘기를 발표가 됐고 그리고 숙박 음식업 공장 설립 제한 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또 청양 국민에게 피해만 주고 이익은 타 시군에 가진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지금 부여하고 청양에서 지금 식수 공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청댐에서 한 80% 가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령댐에서 한 20% 가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보령댐이 가뭄이 될 때에는 충남의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식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를 더 추가하고 또 인구를 늘리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식수 공급이 이 물 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양 부여에 부족한 생활 공업용수 우선 공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양 같은 경우도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 만들려고 하면은 물이 많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산수가 수려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 때문에 산업단지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를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댐 건설로 인해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수물 인접지역 주민 대부분 찬성을 합니다. 도에서 그리고 또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곳에 이주단지를 조성을 해서 이주를 시킬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반대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많이 지켜보고 했지만은 그런 내용적인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진실과 또 사실과 다른 이런 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얘기만 계속 듣고 갈 수가 없다. 또 이 주민들 절대 다수는 이 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또 청양이라는 곳은 청양에 이전에 충남 전체 또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고 또 충남의 많은 그런 이 청양이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과 같이 나누고 상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청양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 지역에서 도움을 받는 그래서 서로 간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를 주실 때는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수축산신문 박나라 기자입니다. 지천댐 건설 과정에서 주민과의 상생을 강조하셨는데요.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남도가 특히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계획이신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댐 건설로 인해서 인근의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저는 사업 우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략 국가에서 한 770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한 1,000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있지 않는 그런 제안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1,00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고 그다음에 청양군과 협의하면서 청양 발전을 위한 그런 이 동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도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KBS 성용희 기자님. 네, 저 KBS 성용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남도 예산 1,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하고 연차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건지 지원 시기와 기간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질문드리면 만약에 반대 대책위에서 반대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고 할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아니 반대대책위원회는 뭐 본인들이 그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반대대책위원회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론자들도 그냥 찬성론자들도 함께 제가 이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반대론자들 그런 입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 협의체를 통해서 얘기를 듣겠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양 국민들 전체 여론조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뭐 제가 볼 때는 사실이나 아니면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또 있어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를 다 협의체를 통해서 녹여내겠다 하는 이제 말씀이고요. 그리고 1,000억 지원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거 결정을 하더라도 한 뭐 7, 8년 뭐 적어도 뭐 아니면 늦으면 뭐 10년 가까이 걸려야 완공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나눠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번에 어떻게 지불합니까? 돈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건 지역의 그런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질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인 측면에서는 또 이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익적인 그러니까 뭐 이 배상 문제나 아니면 뭐 보상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빠르게 또 진행돼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나 아니면 지원에 대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건 좀 다르게 이렇게 접근하고 또 시기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렇게 마련해 나가시면 돼요. 네네. 예,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예, 천지일보 김주영 기자님. 네, 천지일보 김지영 기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앞에서 질문들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그 대청호로 인해서 대전 시민들의 이제 식수가 제공되고 또 그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서 저도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만 대표 관광지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생각할 때 지금 어떤 반대나 그런 자부이 있지만은 언젠가 좋은 기대 효과를 저도 이제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혹시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천댐을 건설을 하심으로 인해서 수몰 지역에 혹시 문화유산 부분을 체크를 하셨는지 그 부분 이전이라든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우리가 그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제 앞으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문화재가 나온다든가 뭐 그런 그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측면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사업 과정 속에서 저는 더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당연히 또 뭐 사업을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지천 서원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과 또 협의하고 또 이 서원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 하면은 바로 이웃에 뭐 이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뭐 이제 보존을 하는 이런 방법들을 택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건 어떻게 보면 큰 틀 속에서 그건 지역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네, 빅트 김다순 기자님. 지난 일전에 댐 두 군데를 선진을 변화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반대측 주민분들을 뭐 거절을 하셨든지 어쨌든 두 군데 한 번도 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진 결합까지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럼 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어쨌든 왕강에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안도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제안 안 받으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왜냐면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 또 이 찬성하는 사람들만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반대론자들 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뭐 반대론자들이 거기 협의체에 뭐 참석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협의체는 그냥 뭐
저기 굴러가는 거죠. 협의체는 그대로 이제 구성하시고 반대를 하든 안 하든 네. 그렇게 해서 그 최양 주민들이 그 협의체를 통해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이러한 부분들 해소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이나 현안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논의해서 그리고 또 이제 직접 그 뭐 수몰된다든가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또 뭐 이주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된 다음에 확정 공사를 하겠다는 확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반대하는 분들한테만 이렇게 맡겨서 계속 못 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 로컬 투데이 윤재민 기자. 인체 충남 그 도정에 놓고 말했습니다. 로컬투 윤재민입니다. 그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문제도 다 수월하게 정부 차원에서도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반이 있지만 최근에 그런 언론 지상에도 지사님의 그런 정치적으로 대선 행보 발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지역 언론도 관심이 있으신데 좀 조기 대선 정국도 있고요.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조기 대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측을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인용이나 아니면 기각 각하 이렇게 지금 현재에서 판결이 남았는데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제가 정치적인 그런 일정 속에서 저의 그런 정치적 일정이나 방향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도정이나 아니면은 국가 현안 문제에 좀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 이 지천댐에 관련된 얘기만 오늘은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자님. 아시아타임즈의 손봉환 기자. 아시아타임즈의 손봉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주민들 못 마시기 위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표현을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오염원이 심각해지면은 그게 추후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을 안 할 수가 있는지 법으로 그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것보다 가운데에다가 하는 부분이 거기서 물을 치수탑 같은 경우를 그런 댐 안에다가 치수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댐 밖에다가 댐 밑에다가 치수탑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법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치수탑을 밖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댐에서 이 치수탑까지 물을 와서 거기서 거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물을 걸릴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심각하게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변에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미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데요. 왜냐면은 그냥 지금 피해가려고 그러는 게 이거 몇 년 있으면 다 결정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피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갈 수가 없죠. 아니 완전히 사기꾼 아니라면 어떻게 그걸 피해가요? 몇 년 그게 영원히 아니면 영원히 감춰질 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된다고는 모르지만은 몇 년 있으면 결정되는데 그걸 어떻게 중앙 정부나 아니면 지방 정부가 어떻게 그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주변에 댐 주변에 다른 지자체들이나 다른 댐 건설을 할 때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정되지 않는 저기 사례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건 지금 정확히 지금 지금 보령댐도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 최근래운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 이제 취수를 이제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기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수도 보호구역과 지정했는데 최근래에 그런 댐 만드는 데 같은 경우는 시스탑을 밖으로 빼고 하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 혹시 거기들 가보셨습니까? 그 위에 보면은 지금 무슨 축사 같은 경우도 무척 많고요. 거기에서 오는 이런 부분들이 현대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물이 그대로 이 오염수가 내려가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은 생계잖아요. 생계인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반대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얘기 듣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이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축사를 못 하겠구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축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현대화를 시키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다음 뉴스 온라인의 천민호 기자님. 네, 뉴스 온라인 천민호 기자입니다. 반대의 주장에는 댐을 만들면 일명 녹조라떼, 마이크로 히스틴이 청산가리보다 위험한 독성 물질이 나오고 이는 2004년 보령댐도 문제가 되었다며 이를 해결할 환경부 가이드라인조차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가이드라인 계획이 있으신지와 없다면 마이크로 히스틴 해결 방안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난 그런 질문에 대한 솔직히 답변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지금 댐이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한두 군데입니까? 수십 군데입니다. 그럼 그 수십 군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 지금 삶에 영위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답변 않겠습니다. 네, 다음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님.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입니다. 지천댐 관련해가지고 환경부 발표가 3월 중순으로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사님 기자회견을 하신 시점이 그걸 앞두고 지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주민투표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더 이전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하겠다고 추진 방안을 발표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하셨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모든 부분이라는 것은 시익적절한 그런 타이밍이 있다고 저는 봐요. 시기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적인 그런 측면입니다. 첫째는 지금 반대론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많지 않잖아요. 점점 줄어들었고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그런 일부 소수의 한테 질질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 국가의 대세, 그 다음에 충남의 큰 어떻게 보면 미래를 향한 이 공적인 이런 사업들을 갈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그 시기적으로 왜 지금 이 시기냐 하면은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14군데를 일단 예정지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4군데를 발표를 했는데요. 10군데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지로 이제 확정을 해서 이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두 군데는 이 반대가 좀 심한 데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같은 경우 보류지로 지금 결정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하고 그 전남 어딘가? 전남 화순하고는 반대가 일부가 있지만은 찬성 쪽이 좀 많은 이런 쪽입니다. 근데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완전히 일부라도 그렇고 이제 반대가 찬성 반대가 나눠지는 반대가 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자기네들이 확정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 국민들한테 알렸고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라 저희를 지금 보류지로 놓아야 될 거냐 아니면 뭐 고민을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 확정의 그런 안지로 좀 분류를 좀 해달라. 그리고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더 논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요구를 해야 될 시점이라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저희들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네. 충청 메시지 조성우 기자님. 네, 충청메시지 조성 기자입니다. 청양군수가 축사를 하면서 청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가져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청양군에서 요구한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획까지 스케줄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청양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돼야 된다, 담보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환경부한테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 대략 어느 정도 좀 수익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을 가졌던 걸로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오는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들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도 무슨 산업단지가 가려고 그러면은 첫째 입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천안이나 이 아산이나 이쪽 서부보다는 어려운 그런 입지적인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이 기업들이 들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필요한 것은요 전기 전력이고요. 그 다음에 용수 공급이에요. 근데 용수 공급이 지금 될 수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이 용수 공급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양에 필요한 첨단 산업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예정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에서 777억하고 그냥 도에서 이제 1,000억의 그런 상당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도 그냥 이게 국민 세금이고 도민 세금인데 그냥 막 지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 그 다음에 지역의 그런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사업들, 그 다음에 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사업들을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입장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소수의 그런 반대론자들의 그런 부분들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 같은 경우에서 청양 군수가 여러 가지 입장이 좀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저는 좀 하지만은 이걸 언제까지 갈 수 있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결정할 때는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누구 개인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양의 국민들을 위한 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청양도가 아니잖아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청양 국민들한테 우리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타 시군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게 내일 목에 칼 들어온다고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도지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큰 정치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 특실이나 아니면 인권리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또 개선을 시켜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네. 장영래 기자님.
그 갈등 문제를 코리아 플러스 방송의 장영래 기자입니다. 갈등 문제를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 그러니까 ADR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법으로 가기 전에 90% 이상은 대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의 구성을 어떻게 하실지 알고 싶고, 더불어서 국가에서 인증하는 갈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자의 협의체 구성은 어떤지, 어떤 생각을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또 그 최고의 그 이해 당사자인 그런 이 스물지역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을 조율을 하는 그런 이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하고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저 보충드린데요. 이 협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미국의 댐 건설을 협상을 해가지고 이 협상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충남도에도 이런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정책 토론회를 통한 조례안 구성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여러분 저는 뭐 국회의원도 하면서 법을 제정하고 또 이제 대표 발의도 하고 그랬지만은 법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을 이 법으로만 해결을 한다고 해서 법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사회는 더 파괴지고요, 더 어려워집니다. 옛날에 고조선 시대 때는 8조문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다원화되면서 법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가 또 완전히 실종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모든 부분이 다 경찰로 넘어가고 법원으로 넘어가고 정치권에서 협의하고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이 될 문제들도 다 지금 이 법으로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실종되고 또 국회의원들의 소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이 판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더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협상이라는 그런 부분은 제가 이 미국의 그런 댐 할 때 그런 이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협상이라는 그런 부분은 옛날에 이 부주국가 때부터 협상이라는 건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 가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가 하는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협의체 구성하는 데서부터 그리고 또 협의체가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음 CBS 김정남 기자님. CBS 김정현입니다. 오늘 제시하신 협의체가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이자 또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봐지는데요. 오늘 좀 구체적으로 그 구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지 못한 것 같아서요. 우선 이렇게 참여 대상이라고 하는 그 찬반 양측 주민이라면 지금 이렇게 대책위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꾸려지는 방식과 절차, 그 시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확정지하고 그 다음에 반대가 더 심한 좀 다수인 그런 데 같은 경우 두 군데는 보류지로 하고 지금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이런 데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는데 이게 확정지가 아니라 안 지역으로 되면은 시간을 좀 갖고 저희가 그게 필요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다만 지금 생각을 할 때에는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까 할 때에는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오늘 기자분이 얘기한 그 갈등 조정 전문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민간 전문가, 좀 전망이 있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모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부위원장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 환경산림국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우리 저기 물관이정책과장이나 뭐 이런 분도 하고 저희 도나 그다음에 청양군 그다음에 부여군 지역 주민 찬반 저기 그 대표들 그리고 또 전문가 그다음에 또 이 스물 지역 주민 대표 그다음에 또 환경부 또 수자원공사 이러한 뭐 관계기관들도 좀 포함시키고요.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또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그거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당사자들도 거기에 좀 참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이정환 기자님. 네, 오마이뉴스 이정환 기자인데요. 네. 그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그 세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청양군수의 입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군수님의 입장 혹시 조율하고 있거나 들어보셨나요? 군수님께서는 지금 지금 좀 전에 우리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들려오는 얘기는 이 찬성이라보다도 이건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아직까지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본인의 그런 입장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하면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고 또 이걸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시간을 오래 조금 끄는 그런 입장이 그런데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또 대책위가 또 무슨 말을 하고 지금 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 대책위가 분들이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확정을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더 논의를 하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내 김태형 지사가 충남도가 밀어붙인다 하는 그런 부분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군수님한테는 우리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지금도 찬성하는 사람들은 하자고 그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나 마찬가지예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반대하는 자들도 얘기할 만큼 했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자들도 할 만큼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이고 또 어떤 게 효율적인가 이러한 논의를 좀 협의체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만약에 이 협의체를 통해서 이 반대가 많다든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못 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부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의 국민들의 생각도 한번 점검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기자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기자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으시죠? 제가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반이 있으니까 찬성 얘기도 쓰고 반성 얘기도 쓰고 이 팩트대로 우리 기자분들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다만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용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짚고 넘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큰 틀 속에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청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충남에 청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청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 도민들과 함께 나눠야 되고 또 충남 도민들이 청양이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청양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충남의 발전을 견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물 부족 이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큰 틀 속에서의
그런 속에서 많이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고 또 좋은 기사 당부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